올 여름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본토를 습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 공산당 국가농업개발개혁위원회, 농림축산부 등이 올해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사막 메뚜기 떼와 본토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제 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식량 안보 보장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유엔 식량동업기구는 최근 케냐에서 발견된 메뚜기 떼가 7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FAO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사막 메뚜기 떼를 초기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오는 6월까지도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는 사막 메뚜기 떼의 규모가 지금보다 5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막 메뚜기 떼가 휩쓴 자리마다 곡물과 농경지가 초토화돼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은 메뚜기 떼를 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만 마리가 움직이고 하루에 사람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괴물 부대입니다. 또한 하루 이동 거리가 150km나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급속도로 커진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처음 나타났던 동아프리카에서는 약 1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월에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사막 메뚜기 떼의 출몰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해충으로 알려진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머지않아 중국 본토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2일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6월과 7월 사이에 메뚜기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의 장쩌화 연구원도 만약 해외에서 메뚜기 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올여름 중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장 연구원은 티베트와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의 접경 지역이 사막 메뚜기의 확산 지역이지만 그곳이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메뚜기 떼들이 직접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인도양의 남서 계절풍이 불면 그 기류를 타고 사막 메뚜기 떼가 고원지대의 산맥을 넘어 민난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장 연구원은 앞으로 사막 메뚜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도 민난성과 티베트 지구 접경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농업농촌부는 중국에서 대규모로 메뚜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다면서 선진적인 방제 기술이 있고 살충약과 장비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막 메뚜기 떼가 고원지대를 넘어 중국 본토까지 유입될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은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뚜기들의 매우 강한 번식력과 왕성한 식욕, 그리고 천문학적인 개체수까지 감안한다면 한창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데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보호주의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은 이번 전염병 재앙으로 세계적인 식량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FP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동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메뚜기 군단도 전 세계 식량 대란을 불러온 중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지방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다 최근 실업자 증가와 물가 상승 등 사회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봉쇄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앞으로 메뚜기 떼까지 침입해 농작물을 훑어버린다면 민생고는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민심이 동요하고 체제에 대한 불신 등이 폭발할 수도 있어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또 다른 국가 재난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